매년 15% 20%는 자동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늘어났어요. 올해도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어떠한 여건이 되더라도 비가 자주 오면은 잠깐 끊기는 사이라도 가서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 가물 농사 지으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낙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약재를 쓰는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낙과를 방지하는 것은 그 생리적인 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 그 가지 휘기, 또 속과주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그 생리적인 부분은 영동군 그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면은 오명주 과장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낙과를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낙과 방지에는 생리적인 작용과 살균, 지금 둥근무늬 낙엽병이죠. 둥근무늬 낙엽병이 지난해에도 엄청나갖고 약 61%가 감량이 됐어요. 오늘은 제가 그 약재를 어떤 시기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원칙은 없지만 저는 딱 3번으로 나누어서 약을 칩니다. 처음에 동절기에 치는 그 3월 달에 치는 것은 유황, 자담 유황을 치고, 그 다음에 요거 요 순으로 제가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는 그 신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약합니다. 좀 이 잎들이. 그래서 푸르겐을 씁니다. 푸르겐을 쓰고, 두 번째는 카브리오에이, 그 세 번째는 에이플, 이걸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날 약을 치느냐,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예요. 이 날짜를 맞추지 못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 4월 말경이지만 잎이 좀 컸어요. 사람들이 불안해서 일찍 약을 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왜 없냐? 온도가 23도, 22도 이래요. 그리고 또 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처음 치는 날이 둥근무늬 낙엽병의 80%를 좌우합니다. 9월경에 감이 다 커갖고 떨어지는 게 둥근무늬 낙엽병이에요. 이 낙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80일, 90일, 많게는 100일 전, 지금 10월 10일 날 감을 딴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5월 26일, 6, 7, 8, 9, 5개월 후예요. 5개월 후인데 3, 5, 15, 150일까지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건이 맞으면은. 근데 이거를 병이 왔을 때 소독을 하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자담 유황을 이용해서 그거를 그 둥근무늬 낙엽병 약이 이미 붙어서 있는 것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치료제는 공식적으로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잎이 쌩쌩하고 감이 이제 이렇게 나올 때, 이때를, 그 시기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24도에서 25도로 올라가는 날. 그러고 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3, 4시간
장시간 내려서 그동안 바싹 말라있던 감잎뿐만 아니라 모든 그 낙엽입니다. 모든 낙엽이 촉촉해져 갖고 이 포자가 잘 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상태에 있을 때 약을 해야지. 이 농약병에 뭐라고 써 있어요? 6월 25일 전후라고 써 있어요. 6월 25일. 그리고 우리가 교육할 때 특히 뭐라고 합니까? 감꽃이 지고 나서 이때 소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여러 번 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요즘은 그 소독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사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힘든 게 농사 지으면서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쓸데없이 허구한 날, 아무 효과 없는 날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3번 농약한 게 이제 3년째 했어요. 3번으로 다 끝냈어요.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25도가 되는 날, 비가 장시간 하루에 10mm가 와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왔으면은 이 낙엽은 다 촉촉해 갖고 포자가 비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산이 뭐예요?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그때는 소독을 어떠한 경우라도 해야 돼요. 요게 신의 한수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25도 되는 날, 비가 촉촉하게 장시간 내린 날, 이날은 무조건 소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소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둥근무늬 낙엽병은 잎 뒷면에 붙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비산이에요. 바람에 의해서 날린다 소리예요. 비산을 해갖고 잎 표면 뒤에 숨구멍에 딱 붙으면은 붙은 날부터 감이 다 커질 때까지 영상 24도로 떨어지기 전까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붙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걸 잠복기라고 해요. 잠복기가 길게는 120일, 130일에서 적게는 90일까지 돼요. 왜냐? 5월 초순에, 5월 중순에, 5월 말에 소독하면은 거의 120일 가요. 이게 10월 달까지 하면은. 그리고 이것이 남아있는 이제 비산이 한꺼번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 비가 왔을 때, 처음 온도가 맞았을 때 80%가 비산을 하고 나머지 15%가 간간히 비가 올 때 비산을 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포자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0도가 넘어가면은 이 약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살균제. 왜? 이때는 모든 균이 활동을 못해요. 비산도 못하고 그 포자가 번식도 못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8월달, 7월 말 이때는 절대 소독하지 마세요. 그때는 다 30도가 넘어가요. 우리가 38도 막 40도까지 가잖아요. 이때는 이 살균제는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 초순이나 중순, 5월 말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일기가 좀 빨라지면. 올 같은 경우는 제가 비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아마 5월 말 이전에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약을 섞는 방법을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푸르겐을 저는 1차로 합니다. 푸르겐이 원래 이거 하나가 500리터에 타는 거예요. 그리고 데시스도
500리터예요. 두 개를 타면 500리터 큰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통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500리터에) 한 봉지 반을 넣습니다. 좀 강하게 넣어요. 이것도 한 통 반을 넣어요. 그 대부분 농가에서 갖고 있는 게 500리터하고 1000리터가 갖고 있죠. 그러면은 저는 지금 1000리터를 쓰거든요. 요걸로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칠 수 있는 거 1000리터. 요것도 두 번째는 오신을 씁니다. 오신은 뭐 약이 좀 비싸죠. 요거는 요 놈들은 굉장히 싸요. 특히 피레스 같은 경우는 뭐 2,000원 정도뿐이 안 해요. 예. 요것도 싼 거고 오신은 좀 비싸요. 왜? 두 번째 칠 때는 뭐 여러 가지 그 잡다한 그 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좀 비싼 걸 써주고. 이건 예방약이 아닙니다. 예방약은 저는 안 쓴 지 오래됐어요. 왜? 예방뿐이에요. 이거는 지금 세 가지가 다 침투성이에요. 치료약이에요. 치료약. 그런데 둥근무늬 낙엽병은 이미 걸렸으면 치료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침투성, 잎 뒷면에 붙어서 침투해서 장시간 이것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비싸지만 인건비 대비 뭐 작년에 제가 8번 했는데 감이 떨어졌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럼 날짜를 계속 비껴간 거예요. 처음에 첫 번만 잘 맞췄으면 85%는 성공인데 첫 번부터 다 못 맞추니까 비껴간 거예요. 아까 신의 한 수 뭐예요? 25도 비가 장시간 내렸을 때 만사제치고 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금 소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독을 할 때 우리가 몸에 해가 없어야 하잖아요. 보안경, 눈으로 많이 들어가요. 보안경, 마스크 쓰면 안 돼요. 굉장히 숨쉬기 힘들지만 숨쉬기 힘든 것이 더 필터가 좋은 거예요. 방독면을 꼭 쓰세요. 그리고 코팅된 우의 꼭 입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마스크는 별 효과가 없어요. 그냥 면 마스크 같은 거 여기에 뭐 좀 걸린다 생각하는데 절대 효과가 없고, 특히 이 방제복을 입으란 이유는 농약에 우리가 인체에 들어오는 농약의 92%가 몸을 통해서 들어와요. 몸을 우리 피부에 닿아서. 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8%. 이거는 이제 학술적인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만 뭐 농약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건강을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이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꼭 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지금 약 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오늘이 4월 26일인가요? 네. 예, 4월 26일인데 이것을 편집해서 여러분들이 올해 풍년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미리 약재 선택하고 또 약 치는 방법, 이따 약을 직접 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하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약을 칠 때는 우리 소독기, 동력 소독기가 압이 있어야 됩니다. 압이 왜 있어야 되냐면은 살살살살 치면은 입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안 묻는 부분이 나와. 그리고 절대로 높은 여기 지금 경사져 있죠. 저 위에 계단에서 아래로 치면은 입 위에다 치는 겁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정말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렇게 친 데가 저도 나와요. 왜냐하면 여건이 나빠서 위에서 치고 밑에서 못 치는 경우가 나와. 그럼 거기에 분명히 둥근무늬 낙엽병이 정확하게 옵니다. 일부분이라도 와요. 그래서 절대로 좀 힘들고 이걸 좀 우리가 농약을 몸에 뒤집어 쓰는 한이 있더라도 밑에 들어가서 쳐라.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농약을 좀 덜 맞으려고 오래 살기 위해서 약대를 굉장히 기른 걸 써요. 무겁죠. 힘들죠. 왜냐하면 앞도 세고 또 기르니까 무거우니까 힘이 들지만 이쪽에서 저쪽에 있는 가지까지 돌아가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좀 큰 나무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1년에 제가 약을 3번 이상을 치지 않습니다. 지난해 대부분 약을 못 쳤죠. 6, 7, 8, 3개월 동안 비가 와갖고 제가 며칠을 나눠서 다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30% 늘어난 거예요. 왜? 가미나무가 지금 아직 막 튼튼하고 어린 나무기 때문에 뭐 이제 15년뿐, 20년뿐이 안 됐어요. 아직도 나무가 계속 크고 있어요. 매년 15%, 20%는 자동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아유,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늘어났어요. 올해도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어떠한 여건이 되더라도 비가 자주 오면은 잠깐 끊기는 사이라도 가서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러고 첫 번째 소독, 두 번째, 세 번째 소독은 15%를 잡는 거기 때문에 조금 소홀해도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소독만큼은 25도가 되고 비가 장시간 내렸다, 낙엽이 촉촉해졌다 했을 때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것은 그 날 이전에 전전날 하는 게 최고 좋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전전날 하는 게 최고의 효과를 발휘 합니다. 그리고 3일 비가 그치고 나 3일 이전에는 맞춰야 돼요. 3일이 넘어가면 이 포자가 와서 다 붙어요. 그래서 비가 오고 3일 이전에는 만사제치고 하시고,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꿀팁입니다. 이것도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잡초가 무성할 거예요. 게으른 게 아닙니다. 안 깎아요. 안 깎는 이유가 뭐냐? 둥근무늬 낙엽병은 바람에 의해서 비산을 합니다. 날아가요. 그런데 곶감을 만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곶감 1m를 달아놓고 저쪽에 강한 선풍기를 붙여도 이쪽으로 바람이 통과하지 못한다. 이거를 저는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낙엽이 풀 속에 다 지금 숨어 있어요. 비산 준비를 했지만 저기에 바람이 잘 못 들어가요. 지금 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소독이 끝나면은 풀이 정말 여기까지 와요. 제 허리까지 오지만 그때 저는 제초 작업을 합니다. 요거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근데 저는 계속 요거를 지켜왔어요. 해보니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했겠죠. 다음은 가서 약을 어떻게 뿌리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약은 섞지 않고 물로 그냥 지금 어린 나무에 잎이 어리지만 미리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소독을 할 때 그 앞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정도는 돼야지 앞뒷면 이파리들이 돌아가면서 소독이 골고루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윗부분을 해볼게요.
지금 대부분 농가에서 뭐 이렇게 해주면은 골고루 뭐 빠지는 데가 없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이게 대가 기르면 이런 이점이 있어요. 여기 요 나무 지금 잘 됐죠, 그죠? 저 위에 가서 하면 효과 없어요. 이게 좀 펴집니다. 이렇게 좀 더 멀리 가죠. 네. 절대로 밑에서 해야 돼요. 옆에 가서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약을 하냐면 이렇게 하면 편하죠, 일하기는. 그죠? 밑으로 안 들어가도. 절대 아닙니다. 이걸 딱 90도로 꺾어서 밑에서, 절대로 밑에서 해야 돼요. 이게 감나무의 잎 윗부분은 왁스층이고 아래가 숨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잎 뒷면에 해야 된다. 네. 아시겠죠? 꼭 지켜주세요, 이 부분은. 네.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